사촌 언니와 학군지 입학 신청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6살 남자의 이름으로 이미 등록됐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황했다. 남편과 나는 딩크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입학 명의를 넘겨주러 온 건데 다시 확인해 주세요. 누가 동호수를 잘못 등록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진화 사원 8도. 아이 이름은 웨이치밍 웨이크여아이에나 웨이치밍입니다. 성이 웨이씨네. 나와 웨이화이즈 웨이치어아이즈 HI의 호적에 올라와 있다니 발끝부터 머리까지 오하디 솟구쳤다.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정말 미치겠네. 결혼 전에 웨이화이즈는 딩크 부부로 살자고 맹세했었다.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면서 그 헛소리를 믿고 그와 결혼했는데 딩크족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가 있었구나. 알고 보니 밖에서 이미 씨를 뿌려놨던 거였어.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웨이화이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3번째 걸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방금 일이 끝나서 너무 졸려서 바로 잠들었어. 전화 온 줄 몰랐네. 왜 그래 여보, 급한 일 있어?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여서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다. 웨이화이즈, 솔직히 말해, 밖에서 딴 살림 차렸어? 방금 전까지 비몽사몽하던 웨이화이즈는 꿀이 밟힌 고양이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넘어질 뻔했다. 아니, 절대 아니야. 난 당신만 사랑해. 하늘에 맹세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저우신이주 XINTY가 퍼드린 헛소문 때문이야? 그 녀석 계속 우리 이간질하고 당신이랑 다 이혼시키려고 하잖아. 몸값 올리려고. 여보, 그 녀석 말 믿지 마. 나 믿지?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다 설명해줄게. 창밖에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고 내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좋아, 일 끝나고 제대로 설명해. 전화를 끊고 오후에 직접 가서 사과해. 자초지종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이 성이 웨이씨인 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 오전 사촌 언니를 불러. 함께 원수 WNGSHI 실험 초등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웨이치밍 엄마 쪽으로 갔다. 저기요. 웨이치밍 어머니 되시나요? 칭허 서원에 사시죠? 그 여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위아래로 흘어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맞는데 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칭허 서원 8동 6층에 사는데 입학 신청을 하러 왔더니 선생님이 이미 등록된 집이라고 해서요. 혹시 층수를 착각해서 우리 집 주소로 입학 신청을 하신 건 아닌지 해서요.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나를 매섭게 헐겨보았다. 어디서 미친 여자가 굴러들어와서 내가 어디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비켜.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여자의 팔을 꽉 잡았다. 날 좀 곱게 하면 안 돼요. 어딜 만져. 교양이라곤 없네. 8동 6층은 우리 집이에요. 당신 아들 웨이치밍이 우리 집 명의를 도용해서 입학 신청을 했다고요. 좋게 말하려던데 듣지 않네. 좋아. 당장 교무처로 가서 내 입학 정원 돌려놔요. 주변에 학부모들이 금세 모여들었다. 선생님들과 초등학생들, 구경꾼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쌌다. 내 남편은 웨이씨 그룹 회장이야. 내 남편이 산 집이 어떻게 당신 집이 돼?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 살다 집까지 사기치는 건 처음 보네. 그녀는 가방에서 빨간색 수첩을 꺼내 높이 치켜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봐요 아가씨. 당신이 웨이 회장 부인이면 그럼 난 누군데? 웨이스 그룹 회장. 이 시 전체의 웨이스 그룹 회장은 딱 한 명뿐이야. 당연히 웨이화이즈지. 그런데 왜 저 여자가 웨이화이저의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확인하려 했지만 여자는 재빨리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어버렸다. 나는 빨간 수첩에 있는 신랑 신부 사진을 얼핏 볼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체격이 웨이하이즈와 정말 흡사했다.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그의 실루엣은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내가 잘못 봤을 리 없다. 하지만 그가 왜 다른 여자의 결혼 증명서에 있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웨이하이즈가 이미 결혼했었다는 거야? 선생님, 저 검은 옷 입은 아줌마가 레오니어예요. 어리대가 뭘 안다고 레오니어 테스트 끝났니?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온 관중들에게 첩과 본처의 전쟁 드라마를 신나게 설명해줬다. 난 억울했다. 난 웨이하이즈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그는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내가 바로 진짜다. 그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한 진짜 부인이라고 결혼 증명서 있어요. 있으면 꺼내봐요. 말만 하면 뭐해. 당신이 상관녀거나 아님 내가 진시황이겠다. 나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켜서 결혼 증명서 사진을 찾았다. 급할수록 더 안 보였다. 사진첩을 샅샅이 뒤져도 결혼식 날 사진사가 찍어준 사진밖에 없었다. 이런 사진이 무슨 소용이야? 세컨드, 서드, 포스한테도 결혼식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웨이스 그룹 회장과 결혼한 건 나뿐인데? 언니 멋져요. 저런 상간녀는 좀 맞아야 돼. 평소에 뒤에서 몰래 챙기는 건 그렇다 쳐도 감히 본체 앞에서 날뛰다니. 정말 별꼴 다 보네. 저울인 줄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때 뒤에서 꼬마 아이가 튀어나와 농구공을 들어 나에게 3개 던졌다. 나는 억소리를 내며 고통에 허리를 굽혔다. 맞았다. 내가 엄마 대신 나쁜 사람 혼내줬어. 누가 우리 엄마 괴롭히래.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진짜 잘했어. 어때? 병원 가야겠어. 난 괜찮아. 웨이치미 일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해. 내가 멀쩡한 걸 보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오지는 웨이칭이 앞으로 달려가. 손을 들어 따귀를 데리려 했다. 저울인이 아들을 감싸 안았고 새빨간 손자국이 저울인의 뺨에 남았다. 경고하는데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 따귀는. 나중에 경찰서 가서 따지자고. 세상에 이렇게 기세등등한 대언녀는 처음 보네. 남의 가정 파탄 냈으면 조용히 좀 살지. 구경꾼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다들 내가 내연녀라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웨이하이즈는 평소에 나한테 지극정성이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아내가 튀어나오고 6살짜리 아들까지 있다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웨이하이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10여 통을 걸어도 그는 받지 않았고 계속 서비스 지역 이탈로 나왔다. 절망적인 마음에 웨이하이즈의 여동생 웨이샤오 웨이자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연이, 걱정 마. 오빠는 평생 언니만 사랑해. 기다려. 내가 가서 그 볼륨녀 잡아줄게.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대중 앞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웨이하이즈와 달리 웨이샤오는 나름 알려진 연예인이라 인기도 꽤 있었다. 그런 공인이 나를 위해 증언해준다면 저울인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군중들이 갑자기 길을 터주었다. 웨이샤오가 인파를 헤치고 걸어왔다. 다들 잘 봐요. 이분은 웨이하이즈의 친동생 웨이샹이에요. 결혼 증명서는. 저울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웨이샤오의 말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나는 웨이샤오의 품에 안기려고 달려갔는데 그녀는 몸을 회피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내 포옹을 피하고는 저울인이 있는 쪽을 향해 다정하게 세언니라고 불렀다. 치미, 고모 보고 싶었어. 고모라니, 젠장. 어떻게 된 거지? 웨이샤오는 분명 검은 옷 입은 여자를 혼내주러 왔다고 했는데 왜 저울인한테 세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웨이샤오가 저울인을 세언니라고 불렀어. 그럼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내 연녀네. 판결 끝났네. 가자, 가. 웨이샤오가 무슨 약을 먹은 거지? 나를 못 바라보는 건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도 내가 빌려준 건데
방금 전화 통화할 때랑 말이 다르잖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모든 게 너무 기이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작은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고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상황에서도 발뺌할 거야. 구경꾼들이 나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가 내 협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웨이 화이즈의 책 모멘트를 열었다. 안에는 온통 나와 찍은 사진뿐이었는데 저우리는 코웃음을 치며 자기도 웨이 화이즈의 모멘트를 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 핸드폰에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설마 내가 속은 건가? 내가 본 모멘트는 웨이 화이즈가 정교하게 꾸며낸 가짜였던 거야.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뻔뻔한 여자. 경비원 어딨어? 이 뻔뻔한 여자 당장 쫓아내요. 극심한 통증에 반항할 힘도 없어서 몸을 움츠린 채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내야 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군중을 헤치고 들어와 저울이네 확 밀쳐냈다. 그녀는 바닥에 새겨 넘어졌다. 멈춰. 내 안에 건드리지 마. 여보, 아무리 바빠도 올 줄 알았어. 이 여자가 날 사칭하고 있어. 누가 진짜 조강지처인지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요. 군중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웨이 화이즈는 얼굴이 굳어진 채 저울이네 손을 뿌리쳤다. 아빠. 저랑 엄마 버리는 거예요. 웨이 치밍은 그와 너무 닮았다. 살아있는 웨이 화이즈의 축소판 같았다. 하지만 웨이 화이즈는 가들떠보지도 않고 웨이 치밍의 뒷덜미를 잡아 병아리처럼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제야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고지어둠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감싸는 게 느껴졌다. 웨이 화이즈였다. 나와 상년을 함께한 남편. 나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 진짜 웨이 화이즈가 맞았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그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나를 토닥였다. 내 안에는 영원히 이 사람 하나뿐이야. 영원히 당신만 사랑해. 이 뻔뻔한 여자가 감히 내 남편을 고셔. 난 애도 낳았는데? 여보, 당신 왜 밖에서 이런 장년이랑 돌아다는 거야? 잊었어. 치밍이는 당신이 재워줘야 잔단 말이야.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내 옷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웨이 화이즈는 그저 몸을 돌려 저울인과 나를 떼어놓기만 할 뿐. 나를 위해 반격하는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이게 그가 말한 사랑인가? 분노가 순식간에 내 이성을 불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시부이 웨이샤오가 그걸 보고 달려들어 내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커다란 손이 불쑥 나타나 망설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 손의 약지에는 내가 파리에서 직접 고른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저울인이 아니었다. 내 남편 웨이 화이즈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왜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하지? 왜 저울인이 내 옷을 찢는데도 맞지 않은 거지? 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을 뿐인가?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야? 웨이 화이즈가 허리를 숙여 내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낮은 목소리로 요원했다. 여보. 신고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당신 말 다 들을게. 웨이 화이즈, 당신 미쳤어. 왜 신고를 못하게 해? 진짜 저울인이랑 결혼이라도 한 거야. 웨이 치밍이 당신 친아들 맞아.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사실 나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설명해 준다면 이게 설명이야. 와, 진짜 막장이네. 누가 설명 좀 해봐요. 누가 내 언니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방금 타조예를 아내라고 불렀는데 왜 싱후에는 저우린을 새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설마 내 언녀를 너무 사랑해서? 조경지처가 맞는데도 신고를 못하게 막는 건가?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해. 타녀애가 너무 불쌍하다. 저런 남자는 사랑할 가치도 없어.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어릴 때부터 모두에게 사랑받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끊이지 않던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나에게 애원하다니. 어쩌면 저 여자가 그가 진짜 지키고 싶은 사람일지도 몰라. 좋아. 웨이하이지. 당신이랑 당신 아내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제 우린 끝이야. 웨이하이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모양이다. 한 침대에서 자고 3년을 사랑한 남자에게 득실을 따져 버려지다니.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지만 웨이하이지는 눈에 띄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저울인이 난동을 부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로 걸어갔다. 웨이샤워를 차갑게 쏘아봤다. 한데 절친이었던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매일 함께 애프터눈티를 마시던 사이인데 그 속내를 내가 모를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그녀의 새언니는 저울이긴데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날카로운 노파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귓가에 올렸다. 말은 험해도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이 묻어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웨이 화이즈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으니까.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들어서 이제 익숙했다. 사사건건 트집 잡던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나서서 신분을 증명해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고, 내 며느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왔더니 타녀해. 아무리 그래도 넌 우리 웨이 가문의 며느리인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채통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넌 애도 안 낳았으면서 학교에 왔어. 설마 밖에서 딴 남자랑 애라도 낳은 거냐? 기다려라. 내가 당장 변호사 불러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챙겨갈 줄 알아. 물건을 줍던 내 손이 멈칫했다. 방금 나보고 며느리라고 했나? 며느리?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다. 웨이샤오가 황급히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손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거칠게 뿌리치셨다. 머리가 다 컸다고 감히 내 어미 입을 막아. 내가 틀린 말 했냐? 애초에 타녀애를 내 오빠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 저우리기예요. 저우린 언니가 타녀애랑 싸운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10초 동안이나 확인하더니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나, 저우린이 왜 여기 있니? 릴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화이즈가 오로라 보러 아이슬란드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힐린이 괴롭힘당한 거야. 엄마가 억울한 거 다 풀어줄게. 뻔뻔한 상간녀 같으니라고 이따귀는 내 며느리 저우린을 대신해서 때리는 거야. 이건 우리 웨이 가문의 조상님들을 대신해 때리는 거고 우리 집안 독자를 포여낸 것도 모자라.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뺨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이지 좀 봐요. 사람들 앞에서 저 뻔뻔한 년을 감싸고 돌잖아요. 우리 애는 벌써 아빠라고 부르던데? 어디서 굴러먹던 꽝 같은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나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일어섰다. 화이즈, 내가 잘못한 거야. 릴린이 너랑 결혼했으면 내 사람이지. 릴린이 타뉴에를 때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말리면 안 되지.
저런 년은 맞아도 싸. 화이즈랑 나는 소꿉친구고 사람보다 더 깊은 사이야. 결혼 증명서도 있고 아이도 있어. 이름도 치민 크여이에나 옌지이라고 그이가 직접 지어줬다고. 나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웨이화이즈 앞으로 걸어갔다. 그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왜 저 애사랑 저렇게 친해? 왜 당신이랑 결혼 증명서가 있고? 왜 아이까지 있는 건데? 이게 당신이 말한 평생 나만 사랑해. 결국 내가 상간녀였던 거네. 웨이화이즈,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 타녀에 너무 불쌍하다. 쓰레기한테 감쪽같이 속았네. 왜 여자를 때려? 맞아, 때리려면 쓰레기 남편을 때려야지. 저런 미인이 왜 고통받아야 해? 웨이 가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양다리는 걸치지 말았어야지.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아니야, 내가 몇 년을 당신들한테 장단 맞춰줬는데 오늘로 의리는 지킬 만큼 지켰어. 왜 내가 계속 죽은 형 연기를 해야 해? 그놈의 회사주가 방어하겠다고.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게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뭔데 이 사람 자존심을 짓밟아. 저울이는 놀라서 입을 막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웨이화이즈의 뺨을 세게 내리쳤고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남았다. 여자 하나 때문에 감히. 어미한테 그따위 말버릇이야. 너 정말 날 화나게 하는구나.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주마. 모두가 알게 해주겠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웨이화이즈가 누군지, 누가 진짜 왜 며느리인지 알게 해주마. 예, 미안해. 억울하게 해서. 저울이는 몇 년 전에 죽은 내 형, 웨이징징 웨이 JINJING 아대야. 내 형수라고. 결혼 증명서에 있는 남자는 내가 아니라 웨이징징이야. 내가 아니야. 다는 너 해줬다. 결혼 증명서 사진 속 화이즈와 체격이 비슷했던 남자가 죽은 형이라니. 하지만 형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내가 이러면 내 가문 전체가 망한다는 거 몰라. 징징이랑 너랑 둘 다 대외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적도 없고 체격도 비슷하니까. 내가 형 신분을 대신해서 그룹 회장 자리에 앉게 한 거잖아. 학벌이나 능력. 재능 면에서 내가 형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배은망덕한 놈. 멍청한 놈.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소리치다가 갑자기 눈을 까들지고 기절했다. 웨이샤오가 급히 부축했고 사람들을 불러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저씨가 우리 아빠잖아. 어머, 엄마. 우리 아빠 웨이화이즈 맞지? 맞잖아. 불쌍한 녀석. 엄마의 거짓말 속에서만 살았구나. 너도 남자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내 삼촌이야. 내 아빠는 따로 있어. 웨이화이즈가 저울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울인, 형수님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 형수 미친 거 알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웨이징징이 죽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형은 죽었어.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우리 가족이 옛정 생각해서 그동안 많이 봐줬잖아. 형수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미친 척하면서 요해를 다치게 한 거야. 요해는 죄가 없어. 이런 꼴 당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웨이스 그룹 회장 사모님은 나야. 이 여자가 상간녀라고. 화이지. 집에 가자. 제발 그만 좀 해. 저울이는 괴로워하며 주저앉았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소위 국가를 보호한다고 당신한테 장단 맞춰줬는데 원래는 별 문제 없었어. 근데 도를 넘어서 내 아내를 건드려. 만약 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 건데? 진짜 날 떠나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건데? 형수가 감당할 수 있어. 저울이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바닥을 기어 웨이 하이즈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웨이 하이즈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뿌리쳤다. 저울인, 선 넘지 마. 당신은 내 형수야. 저울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널 키워서 뭐 하니? 가서 아빠한테 빌어. 가, 저 사람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는 옛날에 죽었어. 아빠 없어. 아빠 없다고. 나중에 저울이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웨이 치밍은 그래도 웨이 가문의 핏줄이다. 동다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대 기절하면서 다리가 부러져 반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집안은 훨씬 조용해졌다. 웨이 치밍이 집에 들어와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다쳐서 건강이 나빠진 탓인지 어쨌든 다시는 아이 낳으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화이즈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부양의 의무만 다했다. 같은 별장에 살지만 며칠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했다. 오히려 잘 됐다. 안 보면 마음도 편하니까. 웨이 샤오는 나를 볼 면목이 없었는지 내 보석들을 전부 돌려줬다. 자기가 모은 용돈까지 보태서 한정판 주얼리 세트를 사서 사과했다. 한정판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 그녀는 집을 나가 다른 아파트에서 살았다. 일이 끝난 후 웨이 화이지는 나를 꼭 껴안고 몇 번이나 사과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 잘 지켜줄게. 나는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가득한 눈이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나왔다. 당신이 말했어. 그래, 내가 말했어. 영원히 지켜줄게. 영원히 당신만 보호할게.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마치 나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다.